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정신과 의사가 권하는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정두영 저, 더 퀘스트.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어떤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문제가 반복된다면 마음의 틀을 바꿔라. 삶이라는 슬프고 노여운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안내서.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저자. 앞으로 무얼 해야 할지 막막한 와중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어렵다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낮은 심리적 유연성일 수 있습니다. 정두영. 울산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이자 헬스케어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국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련했다. 매년 유니스트의 전체 인원의 10분의 1이 정두영 교수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찾아 진로 고민과 업무 수행에서 생기는 불안, 우울, 무기력, 대인관계 문제 등을 호소한다. 그는 다양한 문제의 시작점에 심리적 유연성의 결핍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마주치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함께 고민한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유니스트뿐이다. 2016년부터 유니스트에 부임한 정두영 교수는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와 협업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상담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또한 모바일, 챗봇, 가상현실 등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미래의 혁신을 위해 2020년 신설된 정보바이오융합대학에서 디자인,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교수들과 협업하여 헬스케어를 통해 얻은 임상 경험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이를 다시 현장에서 확인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상일보, 정신건강의학신문 등의 칼럼을 연재하며 정신건강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머리말. 몸이 뻣뻣하면 건강에 안 좋듯 마음이 뻣뻣하면 인생 살기가 힘들어진다. 코로나19로 교내 수영장이 문을 닫은 학기였습니다. 학부생, 대학원생 가리지 않고 많은 학생이 상담센터를 찾아와서는 대뜸 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수영장 이야기를 고민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좀 엉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수영장 운영 중단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캠퍼스를 산책해보는 건 어때요? 새벽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후 공강 시간에 산책하는 것은 어때요?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같은 이유로 찾아온 학생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대학원에서의 연구활동이라는 복잡하고 무거운 과제를 풀어갈 때 겪게 될 여러 고비들에 대해서도 대처 방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우울에는 약물이나 인지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는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대응하다가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테니까요. 어떤 변화가 다가와도 무탈한 사람들의 비밀.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지만 헬스케어 센터 센터장으로서 상담사와 함께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저와 센터 직원들의 업무는 배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과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센터를 찾는 학생들을 도와야 했고,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에도 힘을 보태야 했습니다. 참 눈코 틀 새 없이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제 진료 상담 일정을 표시하는 달력에는 비어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 성인기에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짧은 기간 안에 찾아옵니다. 무슨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 넘어 산입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변화가 끝없이 찾아오는데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 많아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수많은 과제와 시험을 겨우 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거나 유튜버로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연구를 하던 대학원생은 실험 결과가 잘 나와 기뻐하다가도 우연히 친구가 창업에 성공했다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마련해 큰 수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풀이 죽기도 합니다.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직에 성공하면 기쁘고 설레면서도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할까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물며 취업에 실패하거나 연인과 헤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걱정이 지나치게 많아져 잠을 못 이루거나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한다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보통 이를 적응장애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각각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면 주요 우울증 같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로 이름을 붙입니다.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가 원인이 해결되어도 문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술을 마셨다가 기분이 나아지니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서 매일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 없이는 못 자는 지경이 되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는 것이 비슷한 예입니다. 저는 어른이 된 후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았던 시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IMF와 코로나19 사태 사이에도 많은 사람이 치솟는 전셋값에 시달렸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 정권이 바뀌고 가상화폐의 인기로 뉴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며 우리가 노란색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것도 모두 약 10년 동안의 일들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은 어떤가요? 신입생은 대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해 자신을 증명했으며 얼마나 많은 친구와 새로 사귀고 이별했을까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결혼, 육아, 직장만 등 얼마나 많은 변화와 마주해야 할까요?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를 마주칠 때마다 적응장애를 겪을 만큼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면서도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그 차이는 심리적 유연성에 있습니다. 아픔은 가장 경직된 부분에서 비롯된다. 심리적 유연성이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비합리적인 직장 상사가 고민일 때 유연성이 낮은 사람은 그 상사를 싫어하고 또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2차적으로 일상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 상사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직을 하거나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겨 그 상사 곁을 떠납니다.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고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이 고민일 경우 유연성이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며 자책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점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되 본인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과 생활 방식을 찾아나갑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무너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와의 갈등이나 성적 같은 일반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는 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약을 한 움큼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우울해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그때마다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이로운 방식을 찾아 나섭니다. 이들은 불안 문제가 고민이라면 지금 불안하지 않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즐겁지? 라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수영장이 사라진다면 나는 왜 수영장이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알고 타인과 사회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줄 압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영화의 히어로처럼 해결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질환 진단명은 자신의 가장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무너져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과 인지, 인간관계, 생체 리듬 등에서 유연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스트레스 사건 이후 자신도 모르게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떤 행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 나를 알아가기 위한 모든 행동이 유연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또한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난관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험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난관이 너무 클 때 또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연함을 연습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이다. 사실 마음이 아프면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발목을 접질려 아프고 부어오르면 지금 나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기간 우울감이 지속되면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을 찾지 못합니다. 판단을 내려야 할 뇌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프린터에 잉크가 부족하면 컴퓨터 화면에 토너를 교체하라고 뜨지만 CPU가 망가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심리 상담이 우리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이 반갑습니다. 실제로 진료 예약을 잡기 힘들 정도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물 치료를 받는 학생이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도 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권하면 예전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많아졌죠.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서 웹, 모바일, 가상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를 이끌었던 토마스 인셀은 뇌과학 약물 연구에서 일어난 큰 혁신이 일반인의 정신건강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고는 비효율적인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이 야기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디지털 기술들이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계적인 행정 소요를 줄이고 환자의 맥락을 면밀하게 살피며 환자에게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요. 안타깝게도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에 제가 진료할 때 전달하려 애쓰는 내용들을 글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의대에 들어가기 전에 과학고 과학기술원의 학생으로 과학이 바꿀 미래를 꿈꾸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했습니다. 의료기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에서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직장 스트레스를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20대에는 IMF로 인한 진로 문제로 고민이 컸다면 30대에는 가족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암 환자 연구로 박사과정을 마치는 학기에 누나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발달장애 연구를 하는 동안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 난관이 없는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다가올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픔의 본질적인 원인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계속되는 변화에 지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통해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언제든 유연하게 대응할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 유연함을 연습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진다.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정신과 의사가 권하는 인생이 편해지는 유연함의 기술. 정두영, 더 퀘스트.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